주한미 사령관 브런슨 제비어가 이제 한국은 중국의 심장부에 대어진 단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이제 제일 매체 중에 보수적인 칼라라고 하는 뉴스 TV 조선에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방방 뜨고 난리가 아닙니다. 여기 제목 뽑아놓은 꼬라지 보십시오. 미국은 한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중이다. 아니 우리가 중국 심장부에 대어진 비수가 좀 되면 안 되나? 우리가 반중 좀 하고 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겁을 내가지고 난리야? 거기다가 쫄아서 일부러 오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에 아시아 중심에 있는 단검이라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아시아 심장부에 들이대어진 단검입니다. A dagger at the heart of Asia. A dagger at the heart of가 이게 거의 한 구절처럼 쓰이는 건데, 그러니까 어디에 심장부에 들이대어진 단검, 치명적인 견제 뭐 이런 거예요. 치명적인 위협. 그래서 예문을 제가 두 개를 들려드리면 The enemy's missile base is a dagger at the heart of our nation. 그러니까 적의 미사일 기지는 우리나라의 심장부에 들이대어진 단검이다. 그 다음에 The new tax law is a dagger at the heart of small businesses. 새로 도입된 세금은 소상공인 심장부에 들이대어진 단검이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중국 심장부라는 표현을 감히 겁이 나서 못 해갖고, 중국 심장부에 들이대어진이라는 표현을 겁이 나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중심에 있는 단검이라고 이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일부러 오역을 낸 거죠. 이건 제가 넘겨짚어서 하는 게 아니라 SBS를 보면 압니다. 이 자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비굴하고 비겁한 자들인지. SBS가 26일 밤에는 제대로 번역을 했어. 중국 심장 겨누는 단검. 그런데 17시간인가 뭐 16시간쯤 지난 27일 아침에는 꼬리 말고 깨갱 해갖고 오역을 해요. 일부러. 아시아 중심에 있는 단검. 그러니까 아시아 심장부 혹은 중국 심장부에 겨누어진 혹은 들이대어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 정도로 비굴, 비열, 비겁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이란 것들이. 그래 놓고는 또 격분을 해요. 감히 우리를 중국에 꼽는 비수로 쓰겠다고? 민족 주체적 자부심 끝판왕이죠. 평양 냄새가 좀 나. 자, 제목을 보세요. 자, 쓰겠다고? 쓰임새가 있는 게 문제냐? 중국 겨냥이 비난할 일이냐? 중국 겨냥 비수로 쓰겠다? 중국 겨냥 비수 좀 되면 안 되나? 그렇게 쓰임새를 가지면 안 되나? 우리도 81년 동안 미국을 써왔어요. 그리고 6.25 때 4만 명 미국 젊은이의 생목숨을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뭔가를 섬길 수 있다. 뭔가에 협력할 수 있다. 뭔가와 함께할 수 있다. 뭔가에 대해서 쓰임새를 가질 수 있다. 그 자체는 하나 격분할 일이 아니야.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 억제 최전선이 과연 한국의 운명이냐. 저는 선택도 아니라고 봐. 이건 이미 운명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80여 년 전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댕댕거리는 거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한 50년 같이 산 부부가 갑자기 머리가 꼬여갖고 남편이 아내한테 혹은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배우자로 써먹으려고 그래? 아니 50년을 부부로 살아왔잖아, 배우자로. 근데 당신이 나를 배우자로 써먹으려고 그래.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정신병 같은 소리예요, 이거. 우리 운명이 그렇다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여유가 되시면 회원가입 좀 해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 자율구독료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한국은 반중이 운명이에요. 근데 2000년 동안은 나홀로 반중을 해서 우리 반중하는데 누구 와서 거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중이 운명이라니까 여기가. 나홀로 반중이 얼마나 모질어요. 그래서 중국이 분열됐을 때 그게 뭐 위진남북조 아닌가? 그때 우리가 삼국이 정립되죠. 한 1800년, 1900년 전쯤에.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고 무모하게 반중을 했던 마지막 케이스가 고구려죠. 그땐 군사지정학적으로도 반중을 했죠. 그래서 동투르크, 그러니까 동돌골과 손을 잡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쯤 가 있는 사람들이냐면 카자흐스탄쯤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카자흐스탄 내지는 우즈베키스탄쯤. 그러니까 선비족이 당나라를 세운 수당을 세운 선비는 몽골족의 한 그 지류입니다. 거란도 몽골족의 한 지류예요. 몽골이 센 거지, 머릿수가 많고.
이게 선비족이 돌고를 치니까 돌고이 둘로 나뉘죠. 그래서 이쪽에서 버티면서 싸운 돌고은 일찍 멸망당하고 서돌고은 동돌고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동돌골과 손을 잡고서 아마 당을 견제하려 그러다가 내부에 무슨 내부 연개소문 일쪽에 분열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 멸망하고 말죠.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지정학적인 당당한 반중은. 그 다음엔 변형된 반중을 해요. 통일신라 이거 반중이거든. 제가 보기에는. 근데 당나라 딱 끼고서 거기서 모든 대승화음이라든지 이런 거 다 흡수를 하죠. 그리고 연호도 섞어서 써요. 통일신라 때는. 자체 연호하고 중국 연호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는 스탠스를 갖죠. 고려도 똑같잖아요.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라는 거가 그 고려 왕실의 기본 입장이죠. 그래서 이게 변형된 반중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고 중국의 조공도 가고 중국 연호도 쓰는데 속으로는 그냥 속이 놀놀해서 우리는 우리야 이런 거지. 나란 말씀이 뒷국에 달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신라에서 1894 청일전쟁까지 1300년 정도가 정체성 게임을 통한 정신문화 반중이고 변형된 반중이에요. 이 중에서 몽골 침공에서 1894까지 600년, 좀 더 크게 잡으면은 거란 침공에서 1894까지 900년은 숨도 잘 못 쉬고 눈치를 보는 반중이에요. 중국 눈치 많이 본다.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자, 일단 900년 동안, 그러니까 거란 침공경이에요. 점점 심해진 폐쇄축소 증상이 있습니다. 폐쇄축소가 어디 갇혀지면 몸집이 줄어들어요. 이걸 인슐라 더피즘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에서. 변형된 반중 1300년은 전체적으로 보면 쪼그라들고 초라해지는 반중인데 특히 거란 침공 이후부터 한 1000년은 더 그래요. 한 900년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정신승리를 하죠, 나중에는. 폐쇄 축소되고. 이게 코끼리도요. 그러니까 지중해 섬에 갇혀가지고 몰다이브 같은 섬에 갇혀서 지금은 다 멸종했지만 따로 이렇게 살아남은 코끼리들은 몸집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키가 사람만 해요. 또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게 작은 하마거든요. 피그미 하마라는 건데 저 작은 하마는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는 섬에 갇혀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서아프리카 생태계에 갇혀서 저렇게 간 거고요. 그냥 육지에서 멀리 못 가고. 지금은 멸종해서 없어졌지만 마찬가지로 지중해 섬에 작은 하마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멸종했지만 그 크기도 저만해요. 그러니까 돼지만 해 하마가. 섬에 갇혀거나 이러면은 큰 동물은 줄어들고요. 쥐같이 조그만 건 좀 커져요. 그런 현상들은 다 나타나요. 이런 걸 이제 인슐라 더피즘, 그러니까 폐쇄축소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반중도 똑같아요. 폐쇄축소증을 겪는다고요. 특히 한 900년, 1000년 동안 이제 점점 심해진 폐쇄축소증을 겪는데요. 10세기 이후에. 이게 이제 3만에서 10만 명 정도의 기마병력이 언제든지 우리를 짓밟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거란 침공 이후는. 기마병력이 3만에서 10만 명이면요. 말은 3배를 봐줘야 됩니다. 말을 한 2마리씩 끌고 다녀요. 기마병력은. 그러니까 말 9만 마리에서 30만 마리가 짓밟는 거예요. 순식간에 밀려들어서. 원래는 이게 이러지 않았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반도는 바위랑 돌이 너무 많아서 편자를 박질 않은 말은 대규모로 못 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특별한 시종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손을 봐줄 수 있으면 되는데 일반 병사들은 거칠고 타프하잖아요. 못 밀고 들어와. 그러면 말이 그런 대규모 기마 군사력, 편자를 채운 대규모 기마 군사력을 가려면 마제사 공방이 따라다녀야 돼요. 우리가 마제사란 단어를 거의 잘 모르시니까 제가 영어로 찾기 편하게, 그러면 이미지가 많아요. 마제사를 찾으면 페리어라 그럽니다. 페리어 워크숍. 마제사 공방이 따라다녀야 된다고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그 부대 안에서 저 수리를 해줄 수 있어야 돼. 다시 편자 뜯어내고 그 말 발톱 좀 깎아내고, 그 발톱이죠 일종의. 그 다음에 다시 편자 채우고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연료가 문제가 돼요. 수춘 부피가 너무 크고 잘 부스러져 가지고 이동식 마제사 공방에서 못 가지고 다녀요. 코크스 언제 나왔냐? 저거 한 10세기쯤 나왔어요. 그러면 저기 못으로 박는 편자 언제 나왔냐? 저것도 10세기야. 두 개가 결합해서 대규모 기마군대화 된 거는 거란이 조금 그렇게 갈 뻔했었고 실제로는 몽골 때부터 그래요. 다음부터 우리는 숨도 못 쉬는 거야. 이렇게 밀려드니까. 그나마 우리는 이제 암석 자갈이 많아서 대규모 기마군대 진입이 불가능했었단 말이죠.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대개 한 서기 1000년경까지 우리의 완벽한 문화적 아이덴티티, 정신적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된 거야. 그거 가지고 버틴 거예요. 그 다음번 1000년을.
위협받아 가면서. 네. 그래서 이제 막판에는 멸망당한 과거의 중국, 그러니까 명을 내세워서 멸망시킨 현재의 중국, 청에 대해서 정신승리를 했죠. 정신적 사대주의로 명을 받드는 정신적 사대주의, 이데아의 세계로 물질적 사대주의를 극복한 거지. 그러니까 청을 섬기는 거를. 그래가지고 세계 유일의 숭정제, 그러니까 명나라 마지막 황제를 섬기는 사당이 있는 게 바로 한국이잖아요. 저기 만동묘. 기어 올라가라고 저 층계도 정원양으로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명천지 뭐 이런 말 들어보셨는데 그게 여기 이거예요. 이 사당에 있는 말이야. 대명천지 숭정일월. 명나라의 위대한 질서가 우주에 만재하노라. 명최후의 황제 숭정제께서는 해와 달처럼 빛나는도다. 괴산 하양동에 송시열이 이 글씨를 써놨지 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죠. 그걸로 이제 화양동 계곡 이제 돌에다가 저게 판 거죠. 대명천지 숭정일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게 그 전 세계에서 굉장히 가장 강력한 자연 요새예요. 한반도라는 데가. 금수광산이라고 쓰고 자연 요새라고 읽으면 됩니다. 산, 계곡, 강, 바다, 섬으로 이루어진 복합 공간인데 기마병력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이 엄청 많죠. 편자 아니라 편자 할아버지를 찾더라도. 그래서 그때 홍타이지가 그 조선 사신들한테 화를 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 너희가 지금 옛날 몽골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강과 바다와 섬을 이용해서 저항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내가 너희 치면은 너희 그렇게 저항 못해. 실제로 그래서 홍타이지는 한겨울에 강물이 얼어붙어 왔을 때 순식간에 밀려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봉화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빨리 왔잖아요. 그래서 조선 왕실에서 청이 침공하고 있다는 걸 거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몰랐어요. 너무 빨리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을 너무 그러니까 아주 개작사를 냈다가 나중에 일이 안 풀리니까 노략질을 하는 거를 시간을 두기 위해서 혹은 자기 뿌리 때문인지 지금으로 치면은 어디 화정동 고향 일산 부근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보면 북한산이 보여요. 북한산 문수봉이 보입니다. 문수봉을 향해서 제사를 올렸죠. 자기들 뿌리가 이 조선 땅이라고 3일을 올렸어요. 그 와중에 도망간 거예요. 조선 사대부들이 서울에 있던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능욕을 좀 덜 당한 거예요. 그나마. 어쨌거나 이게 그래도 이게 엄청난 자연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청조차도 강물이 얼어붙어 있을 때 와서 치고서 강물이 얼어붙어 있을 때 빠져나가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잘못 발들였다가 작살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청도. 그래서 우리가 지역인이 외부에 대해 엄청난 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게. 그 군사용어로는 이걸 리다우트라고 부릅니다. 자연요새 지역이라고 불러요. 세계 4대 리다우트가 있는데요. 한국, 이란, 스위스, 노르웨이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란은 리다우트라 그래도요. 산맥을 지나거나 사막을 건너고 나면 그냥 짓밟을 수 있어요. 이란이 사는 그 분지인데 이게. 분지 주변을 2개의 산맥과 2개의 사막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세가 오려면은 산맥을 넘고 사막을 건너야 돼. 그러나 일단 산맥을 넘고 사막을 건너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짓밟아요. 이란은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못한 거지. 그 다음에 스위스는 규모가 안 되는 거고 노르웨이도 규모가 안 되는 거고 한국이 규모로 보나 정말 영구적 저항이 가능하다는 거 보면은 전 세계 최강의 리다우트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맞겨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홀로 반중을 2000년 동안 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왜 반중에 사용되는 비수가 돼야 돼? 아니, 미국이 우리를 비수로 쓰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2000년 동안 반중을 해왔다니까. 그게 한국인의 한국인 됨이야. 뿌리도 모르는 개 상스러운 소리죠. 언론들이. 자, 그러면 이 변형된 반중, 겉으로는 반중이 아니야. 근데 나란 말씀이 등국에 달라. 이런 식의 변형된 반중을 한 거예요. 그 1300년을 한 거예요. 통일신라 이후로. 최대의 업적은 뭐냐면 하나는 그리스 불교. 그러니까 대승화음, 마하야나, 나가 A가 빠졌네요. 그 다음에 아바탐사카. 예. 아바탐사카가 화음이고요. 마하야나가 대승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안 믿어지시면 마하야나 아바탐사카라고 구글에 치신 다음에 그릭 부디즘, 그리스 불교인가라고 치면 답이 나와요. AI 싫으시면 그냥 그렇게 키워드 4개만 해서 쭉 보시면 나와요. 그리스 불교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머리가 곱슬이고 생긴 게 그리스 사람처럼 생겼잖아, 다. 뭔가 좀 다르잖아요. 생긴 게 이게 그리스
에서 영향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파키스탄 북서부, 북동부,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예, 그런 데들이에요 이게. 예, 거기서 이게 뿌리를 잡았다고. 그리고 한글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우리를 이게 우리를 구별짓는 요소들이에요 이런 게. 중국은 대성화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지배적이질 않지. 우리는 완전히 지배적인 종교잖아요. 천몇백 년 동안을 그랬지.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이 디아스포라 상태에서 2000년 동안 자기 정체성을 유대 신앙을 통해서 지켰잖아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 우린 디아스포라는 아니지. 우린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내추럴, 그러니까 자연 요새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신문화 게임을 했죠. 유대인보다 훨씬 행복한 게임을 한 거죠. 흩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중국의 위협과 압력 속에 한국인은 그리스 불교, 한글 등 정신문화를 통해서 정체성 게임을 한 거야. 물론 이거는 바탕은 세계 최강의 자연요새, 세계 최강의 리드아웃가 바탕입니다. 그 변현된 반죽이라는 겉으로는 중국 속국 혹은 중국 영향권이에요. 중국 연호 사용하고 중국의 조공도 보내. 근데 실제로는 중국이 직접 컨트롤 못하는 일종의 독립국가예요. 그러니까 독립의 역설은 뭐냐면 반중 독립의 최초 형태는 만국 독립입니다. 만국 확정 상태의 독립이에요. 일제가 1894년 청일전쟁에 이기게 되면서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그 다음엔 주장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반도는 만국 확정 상태가 돼. 러시아와 일제가 충돌하는 각축 공간이 돼요. 러시아 뒤에는 프랑스가 있고 일제 뒤에는 영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독립은 만국이 확정된 상태에서 잠시 누가 저 고깃덩어리를 먹느냐로 고깃덩어리가 독립한 거예요. 그래서 1897년 이 무렵이죠. 중국 사제를 맞이하던 영은문 자리, 영은문이라는 게 뭐예요? 중국의 은혜를 맞이하는 게이트란 소리죠.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을 짓죠. 쪽팔리는 얘기죠. 예. 영은문 저기 기둥, 예, 저거 다 허물었나 어쩐다 뭐죠. 저 기둥만 남기고 위는 허물어 버렸고 문은 그 뒤에 좀 떨어져서 몇백 메타 떨어져서 지금 독립문이 지어진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다음번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제1도련 외부에 그러니까 중공과 소련을 겨냥한 인계철선 전진기지 국가로 건국이 되고 국가가 정체성이 잡힌 거예요. 우리는 제1도련 외부입니다. 제1도련은 홋카이도, 혼슈, 큐슈,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 이렇게 흘러요. 제1도련은 미국의 제1도련은. 그럼 우리는 그거보다 서쪽에 있잖아. 그런데 제1도련이 침범 당하냐 안 당하냐를 알려주는 인계철선이잖아. 서쪽에 따로 나와 있으니까 전진기제고. 트립와이어 어드밴스드 베이스예요. 그게 대한민국이 이걸로 출발한 거라니까. 근데 그건 싹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왜 중국이랑 맞서? 자기 집안 족보도 모르는 개 상스러운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를 박박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2000년 동안 우리는 제1도련 없이, 동맹 없이, 한미동맹 없이 나 홀로 만중했어. 그러다가 미국이랑 같이 손잡고 제1도련이랑 같이 손잡고 반중하니까 얼마나 든든해. 참 이것들 참 이상한 자들이야. 거기다가 미국이 그냥 야, 너 잘 지켜. 너 많이 주고 우리는 안 죽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6.25에 참전해가지고 자기들도 4만 명이 죽었잖아. 그 정도 신의 성실 지켰으면 됐지. 그리고 6.25의 궁극적 승리 원인은 우남의 리더십과 선배 세대의 결단이에요. 이거는. 몰람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도와줬지만 그냥 맥없이 자빠졌잖아. 우리는 나라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걸 지켜야 된다. 반공 정신을 가지고 싸움을 한 거고, 예, 거기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자빠진 거죠. 그리고 이제 우남이 한미동맹을 이제 관철시킨 거 아닙니까? 아이젠하워 정부는 안 하려고 그랬지. 야, 우리가 왜 쪽팔리게 저런 데랑 우리가 상호 방위 조약하냐? 우리가 쟤들이랑 상호 방위할 일이 있냐? 야, 저 가난해 찌든 이상한 애들이 우리를 상호 방위해 줄 군벌이 되냐? 그게 아이젠하워의 입장이에요. 예. 근데 우남은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가 지금 글로벌 군사지정학에서 보니까 제1도련 바깥에 존재하는 제1도련을 위한 인계철선 전진기지야. 오케이? 할게. 그럼 너 미군 들어와가지고 인계철선 전진기지 안에서 최전선 인계철선 해봐. 그래서 언제 미국이 한 2000년경까지 최전선 인계철선 하지 않았나? 2000년 초까지 동두천 이런데
대한민국이 인계철선 전진기지인데 대한민국 전체가 대한민국 안에서 인계철선 역할을 미국이 해줬잖아요. 베스트죠. 동맹으로서는 그 신의 성질이 베스트죠. 우남이고 우격다짐으로 완주시킨 거예요. 개 삶기 소리 들어가면서 son of bitch. 아이젠하워가 우남 보고 하도 약이 올라서 저 개 삶기 하고 댕댕거렸다고요. SOB. 그 의미가 뭐냐? 한미동맹의 의미가 2000년에 걸쳐 나홀로 반중했고 나홀로 반대륙했는데 그게 이제 나홀로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중국 및 대륙에 대한 서방 자유진영의 최전선 역할을 맡음으로써 그게 우리의 쓰임새가 되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고 우리의 생존 기반이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 나홀로 반중이 극복되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제도를 옹호하는 반중, 인류 보편의 가치와 제도를 옹호하는 반대륙이 된 거 아니야. 얼마나 이게 좀 앞으로 남고 뒤로 남고 옆으로 남고 밑으로 남고 여러 번 남는 게임이 된 거지.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왜 중국을 겨냥한 피수가 돼야 되나? 대한민국 역사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 이후 역사도 모르는 거고 2000년 역사도 모르는 거고 쌍스러운 것들이에요. 무식하고.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 참 재밌어요. 우리가 인계철선 전진기지거든. 우린 제일도련에 안 속했었다고요. 그러다가 제일도련, 그러니까 오른쪽은 우리가 이제 제일도련 국가가 되면서 된 거야, 저거는. 자, 이게 참 묘한 게 우리는 인계철선 전진기지란 얘기는 제일도련 외부에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제일도련의 북단 주춧돌이 돼가요, 이게. 한 80년 세월에 거쳐서, 70년 세월에 거쳐서. 이게 사실 언제 된 거냐면 아들 부시 노무현 정부 때 한 20년 전에 미군의 글로벌 태세 점검 보고서가 아들 부시 때 나올 때 그때 한국이 제일도련 북단 주춧돌이 되는 거가 사실상 내포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평택기지가 결정되잖아. 평택기지, 세계 최대의 기지가 중국 코앞에 딱 자리 잡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게. 이미 그 안에 주한미군 유연성 들어있는 거고 이미 그 안에 그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제일도련 북단 주춧돌이다라는 게 돼 있는 거라고. 지금 와서 논쟁거리인 듯 저렇게 떠드는 소리가 웃기는 짓이라니까.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부터는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불렀죠. 린치핀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축에다가 이렇게 바퀴를 끼워 넣고 요 축에 핀 하나 딱 꼽아갖고 바퀴가 돌 때 안 빠져나오게 하는 거. 그게 린치핀이거든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건 좋은데 이게 규모가 작다라고 해서 이거 한국 무시하는 얘기예요. 나 기분 굉장히 나빠 사실은. 중요하다는 뜻은 맞는데 왜 작냐고. 린치핀은 굉장히 작거든요. 보통 큰 바퀴라 그래봐야 제 새끼손가락만 해요. 아주 큰 바퀴도. 길이는 좀 더 길 수 있지. 바퀴 중앙 그러나 굵기는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런 큰 바퀴도. 그럼 바퀴가 옆으로 밀려 나오는 그런 것만 막아주면 되니까 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국이 그렇게 체급이 작은 나라냐고. 오바마가 우리를 우습게 봤지. 한국은 미국 다음에 세계 서방 최강의 지금 파이어 파워 군사력을 가진 나라잖아요. 우리가 유럽 가면 우리 앞에 대들 놈 누가 있어?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없죠. 일본이 군사력으로는 우리보다 못하지. 없어요. 없다니까. 이렇게 진심인 나라가 없어. 거기다 우리는 여차했을 때 거의 300만 명에 가까운 예비군이 동원되잖아요. 현역 합쳐서 330만 정도 될 거예요. 여차할 때. 그런 나라가 없죠. 중국보다 큰데 그게? 중국보다 커요. 그 규모가 되면. 이 보다 정확한 명칭은 제일도련 북단, 노던 터미너스 혹은 제일도련 주춧돌, 키스톤 그렇게 부르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도련의 한 부분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미국 입으로 튀어나온 게 2026년에야 튀어나와. 그 전에 이걸 애매하게 표현했다고요. 2026년에야 South Korea is in the chain. in the chain이라는 건 사슬의 한 부분을 가리켜요. on the chain이라 그러면 사슬의 바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First Island Chain을 줄여서 FIC라고 한다면 South Korea on the First Island Chain이에요. on the FIC야. on the First Island Chain이야. 근데 이제는 South Korea in the First Island Chain이에요. 전치사 하나 바뀌는데 80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 여기가 너무 치명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이라든지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가
제1도련의 출발점이야라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감히 자극하지 않으려고. 근데 지금은 뭐 그게 너무 명확해졌으니까 자극이 되든 말든 간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기 나오는 걸 가지고 왜 조선일보나 이렇게 댕댕거리는지 나 저것들 미쳤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반역적이며 미쳤어요. 예, 그 머리 돌리는 방식이. 그래서 이게 과거의 제1도련 그림은 이런 식이에요. 일본 열도, 그 다음에 대만, 필리핀 이렇게 되죠. 이게 과거의 제1도련 그림이야. 보르네오까지. 저기 옆에 꼬부라진 건 멋을 낸 거고, 보르네오까지. 예. 근데 백모는 그 전부터 이런 그림 그렸죠. 제1도련이 저 점점점. 제1도련이 큐슈에서 제주로 꺾고 그 다음에 한반도로 올라오는 그림 그렸지. 백모의 제1도련인데 요새 저 그림을 주한미군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더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업 방패다. 일본은 뒤에서 지켜주는 방패다. 뭐 저희가 하던 얘기지. 예. 그리고 이제 제비어 브런슨이 그 항상 이거 이렇게 이 지도 놓고서 항상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그 지도 했죠. 이 지도 봐라.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 심장에 놓여져 있는 저기 그 단검으로 느껴진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 근데 처음에 이 지도 나올 때 보면 뭐 거리만 쫙 여기저기에서 마치 이것만 딱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서울과 동경 뭐 1155km, 뭐 서울과 뭐 베이징 뭐 965km, 뭐 985km, 서울에서 무슨 타이페이 1425km, 서울에서 괌 뭐 2550km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서울에서 아마 이게 하이난일 거예요. 2700km. 뭐 이렇게 해서 무슨 그 교통의 허브인 것처럼인데, 이 그림의 실제 의미는 뭐냐면, 야 근데 여기 한반도에 미군 들어가 있네. 그리고 바로 거기 그 서해 평택에 세계 최강의 미국 기지가 있네. 야 이거 너희 지금 중국, 너희 그 심장에 놓인 칼이야. 너 그거 알고나 사냐? 진핑아? 그 소리지, 이 그림이. 그리고 이제 그거가 이제 말로 이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달 지나니까. 예. 저는 저번에 이제 제이비어가 제이비어 브런슨이 이제 한국을 중국 심장부에 들이대어진 단검, 정확히 표현하면 아시아 심장부에 들이대어진 단검인데, 그건 뭐 중국이라고 이렇게 적시하기가 싫으니까 아시아라 그랬지. 아시아 심장부면 군사에서 얘기하면 결국 중국 심장부고 베이징 일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 특권층 오글오글 모여서 하는데 종나나 이런 데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단검이란 욕은 여기는 안 했는데, 저는 중국 경동맥에 들어대어진 커터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좀 긴데요. 제가 한 3번, 최소한 그냥 빨리 뽑아본 것만 3번이에요. 한번 직접 보세요. 예, 작년에도 했네. 일단 보세요. 군사지리. 중국의 경동맥이라는 건 여기 목에 가는 동맥이죠. 끊기면 죽죠. 경동맥을 정조준하는 절묘한 위치예요, 한국은. 한국이 이게 딱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샹하이 이북의 중국 해안 지역과 서해는 꼼짝 못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한국은 제1도련에서 솟아난 창끝이에요. 그래서 중국 심장부를 정조준하죠. 한국이 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 일대를 딱 노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칼을 상대방 목에 경동맥에 딱 걸고서 너 던길래? 너 던길래? 하고 있는 그런 사이예요. 중국과 한국은. 예. 뭐 그러니까 다 제가 이제 해왔던 얘기인데, 뭐 주한미군에서 저한테 돈도 안 내고 마구 갖다 쓰네요. 예. 뭐 아무튼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자꾸 노골적인 진실이 막 나와야 돼요. 이제는 나는 저기 조선일보 뭐 종중 뭐 좌빨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일보 SBS 뭐 이런 데까지도 니들 자주 평화가 뭔지 알고나 떠드냐? 반중이 자주입니다. 자주가 반중입니다. 한미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게 자주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미국이 대가 약해서 뒤로 뺄까봐 그 뒤에다가 우리가 그 저기 뭐야 자주국방으로 밑에다가 딱 우리 자체 국방력으로 밑에 받침돌 딱 받쳐주는 거. 한미동맹과 함께하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자주국방 혹은 자주국방에 기반한 한미동맹. 그게 자주야. 미국은 자기들 뭐 선거 사이클도 있고 자기들 국내 정치도 있으니까 하다가 갑자기 뒤가 물러져서 물러날라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젠하워가 그랬잖아. 6.25 때. 그때 못 물러나게 하려면 우리가 고임돌을 딱 받쳐야지 밑에. 그게 우리 국방의 힘이에요. 그게 자주예요. 반중, 한미동맹 반중이 자주야. 평화가 뭐냐? 중국으로 하여금 너희 사고 치면 해남도에서부터 다이랜까지 한꺼번에 문제 터지는 거야 임마. 그거를 이해시키는 게 평화예요. 메가 전구를 중국에 이해시키는 게 평화예요.
해남도에서 다이랜까지. 중국이 내가 깔짝거려서 대만 일대에서 뭐 사고 칠 수 있어? 그래도 다 조용할 거야. 이러면 사고 나요. 내가 깔짝거려서 한반도 일대에서 서해에서 사고 칠 수 있어. 그래도 다른 데는 다 조용해. 그럼 사고 나요. 내가 깔짝거려서 필리핀 앞바다 스프래틀리 군도 뭐 남중국해에서 사고 칠 수 있어. 그래도 다들 조용해. 그러면 사고 나요. 그런데 중국이 내가 남중국해에서 잘못 사고 치면 후다닥 불길 터가지고 저 위에 다이랜까지 한꺼번에 사고 터져. 그러면 사고 안 나요. 메가정구가 평화예요. 메가정구에 관한 전쟁 의지를 가지고 있고 메가정구에 대한 전쟁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평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대만에 연결돼? 우리 주한미군이 왜 대만 터졌을 때 빠져나가? 한반도는 어떡하라고? 이런 개소리 하면 그건 화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건 나약해 빠진 인질범에 잘 보이면 나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울부짖는 개소리에 불과해요. 그걸 스톡홀름 신드롬이라 그러죠. 조선일보에 묻고 싶어. 김대중 선생한테 묻고 싶어. 당신들 인질범들의 그러한 악랄한 수법에 동조하는 비참한 인질심리로 살아? 그리고 언론지를 헤쳐먹고 살아? 구역질 나지. 거기다가 중국은 이렇게 사고 치면요, 북한을 내세워서 동시 패션 도발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이 메가전쟁 개념을 가지고 주한미군에 대해서 유연성을 부여를 해야 되고, 또한 이걸 메가전구에 메가전쟁을 각오를 하고 일정 역할을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노골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중국이 군기가 잡혀요. 그러면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무슨 자극의 문제예요. 전쟁 의지와 전쟁 능력의 문제지. 전쟁 의지와 전쟁 능력을 가져야 평화가 옵니다. 그때 전쟁은 메가전구 전쟁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